몇 년 전만 하더라도 보통 중층 낚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요즘에 와서 전층 낚시라고 용어를 바꿀 정도로 사실은 이 기법은 전층을 공략하는 기법인데 예. 사실은 중층 낚시, 전층 낚시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맞게 되는 환경은 한 2m, 3m권의 자연지에서 보통 채비를 뭐 중간층에 띄워서 하는 뭐 보통 얘기하는 중층, 주지리 낚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낚시를 할 때 가장 쉽게 이제 떡밥을 배합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 배합법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본에서는 뭐 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노지 낚시터에서는 네, 피라미, 또 네. 갈기아니 네. 이런 놈들의 성화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층 낚시를 처음 시작하는 전층 낚시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피하는 방법으로 개발된 기법이 바로 이 동물성 미끼가 동물성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감자 미끼를 중심으로 한 네. 이런 제품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이미 그 감자 성분에다가 점성을 증가시키는 성분을 좀 더 첨가해 놓은 그런 제품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점성을 증가시키는 제품들을 추가해서 공략하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이 양을 얼마나 섞을 것이냐 하는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요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떡밥이 지금 요 후마슈인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어떤 분들은 뭐 마슈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포테이토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마슈 포테이토라고도 하거든요. 그게 서로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마슈라는 것은 이제 일본 발음입니다만 원래는 메쉬드. 메쉬드. 메쉬드라는 것은 영어에서 삶아서 짓이겼다는 뜻입니다. 예. 포테이토는 감자고요. 그래서 그 삶아서 짓이기고 또는 그것을 열처리를 해서 어떤 형태로 가공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시 포테이토 또는 메시드 포테이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이름들은 거의 같은 거라고 보면 되고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 후마슈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이런 마슈 포테이토에 후를 첨가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후가 결국 그 바라케에 섰는 주성분이지요? 예, 어떤 확산을 강조하는 성분을 첨가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배합을 할 건지 배합비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기본이 되는 그 배합비는 그 후마슈 2컵에 베스트 터치 1컵 이런 정도의 비율로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가볍게 한다든가 또는 점성을 더 주고 싶다고 할 때는 베스트 터치를 조금 더 섞으셔도 되고 다만 베스트 터치에는 피라미들이 좋아하는 동물성 성분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시면 카르글루라는 동물성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좀 더 첨가해서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피라미 성화가 생각보다 덜하다. 예. 그러면 요 베스터치를 조금 더 넣어도 되겠네요. 예, 그것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우선 너무 과하지 않게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컵을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살살 흔들어서 한 컵, 두 컵, 후마슈 2컵, 베스트 터치 한 컵. 점도도 좋게 하고 약간의 지버력도 있는 베스터치죠. 예. 카르골로 한 컵. 그럼 지금 후마슈 2컵에 베스터치 하나, 카르글로 하나 이렇게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을 한 컵 반 정도 넣으면은 적당합니다. 그 한 컵 반이라는 얘기는 요 후마슈 2컵에 물 한 컵, 2대1 정도 되고 보통 요런 확산성 지버제들은 4컵에 물 한 컵 정도 되니까 2컵이 들어갔으니까 2분의 1컵. 그래서 한 컵 반 정도 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넣겠습니다. 안 저어도 됩니까? 처음에 손가락으로 섞어주면 되니까요. 아, 예. 이렇게 요런 컵을 쓸 때도 있고, 요거보다 딱 절반인 컵을 사용해서 예. 양을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배합하실 때는 네. 손가락을 넓게 벌려서 네. 보통 20회 정도를 돌려주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예. 그리고 10번 정도 섞은 다음에는 크게 전체적으로 한번 섞어주고 다시 한번 10번 정도. 중축 낚시의 그 주 재료들은 전부 곡물이기 때문에 많이 돌려줄수록 네. 점성이 더 증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회 정도 섞어서 사용을 하시고 네. 나중에 점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사용 도중에 네. 수정하는 네. 그때 다시 한번 좀 더 돌려주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0번 정도 섞어주시면 떡밥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 밥을 개해 놓고 조금씩 이제 변화를 주면 물성의 변화를 주면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루텐이라든지 중충떡밥을 한번 물배합을 잘못하면 그 수정이 안 된다. 이제 버리는 게 낫다. 뭐 그리고 다시 개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밥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기층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느 정도 뭐 한계를 벗어나면 곤란하겠지만 네.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저어서 점성을 증가시키는 방법. 네. 그 다음에 물을 좀 추가해서 보통 우리가 손물을 준다는 그 용어를 쓰는데 네. 한꺼번에 물을 이런 식으로 퍼서 넣으면은 어느 한쪽에 물이 치우치기 때문에 네. 골고루 가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을 적셔서 네. 이런 식으로 골고루 뿌려주는 방식. 예.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용 도중에 어떤 그 제품을 수정을 해야 되겠다. 예.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변화를 줘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드시면은 이 전체를 다 수정하시면은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면은 이걸 버려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그릇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네. 같은 그릇 내에서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이렇게 덜어내신 다음에 요것을 먼저 한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수정을 해보고 예. 그리고 나서 그게 맞다 하면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수정을 하면 되고 이것이 만약에 잘못됐다, 야 이건 못 쓰겠다 그러면 덜어내서 버리고 나머지 부분 아직 수정하지 않은 원래의 밥을 다시 한번 사용한다든가 그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수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시면 아주 경제적으로 낚시를 하실 수가 있죠. 지금 이제 밥을 갰으니까 예. 이거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이제 중축 낚시를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여기 그 수심이 어느 정도 됩니까? 3m가 채 안 되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찌 밑으로 봉돌까지 한 1m 한 30, 20 정도요. 찌까지 하면은 뭐 한 1m 5, 60. 예. 그리고 목줄 길이가 45와 50, 단차가 한 10cm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채비니까 그 수심 기준으로는 한 1.7에서 2m 사이를 지금 공략하고 있다고 보시면은 좀 맞겠네요. 찌는 어떤 거죠? 이 찌는 보시다시피 군계일학의 그 환타 3번. 지금 뭐 번호 같은 것들은 어떻게 구분하시냐 하면은 그 찌가 클수록 부력이 크다고 보면은 수심이 깊을수록 큰 찌를 선택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빨리 내려가 주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까지 빨리 넣기 위해서는 봉돌도 무거워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찌도 좀 커져야 되겠고요. 요거는 튜브톱. 구목지인데 예. 몇 목 정도에 맞추신 겁니까? 지금은 한 6목 정도. 그러니까 바늘을 단 상태로 예. 빈 바늘, 보통 얘기하는 빈 바늘지 맞춤, 예. 6목지 맞춤이 되겠죠? 예. 그래서 좀 밥을 좀 크게 달아주고 싶어서 6목 정도 땄고요. 예. 5목에서 7목 사이에서 그다음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아주 예민한 상황이 되면 될수록 사실은 좀 적게 따서 떡밥이 풀려서 입질을 기다릴 때 남은 부력의 크기를 좀 줄여주시는, 그래야만 떡붕어가 빨고 들어갈 때 부담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떡밥을 다는 요령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다는 요령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떡밥은 들어간 상태에서 예. 원하는 수심층까지 내려간 다음에 채비정렬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찌와 봉돌과 바늘, 미끼 부분까지 일직선상으로 정렬이 된 다음부터 풀리기 시작하면 찌가 조금씩 올라오게 되겠죠. 그럴 때 균일하게 조금씩 천천히 풀리면서 집어를 해주고 또 입질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고기를 잡을 욕심으로 이 떡밥을 다는 부분에 중요성을 강조를 해도 대충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배우실 때 떡밥 다는 그 기본적인 원칙을 철저하게,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잘 안 됩니다. 그것을 완전히 몸에 익힐 때까지 연습을 충분히 하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고기는 저절로 잡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그 엄지와 검지와 중지 이 세 손가락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한 양만큼 떡밥을 집어든 다음에 이 안쪽 공간,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그 손가락 끝을 예민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서 공 굴리듯이 누르지 마시고 살살 돌려가면서 동그란 형태를 완성을 시키십시오. 동그란 형태를 완성을 시켜서 형태가 완성되면은 바늘을 찔러 넣기를 하기도 하고, 자, 찔러 넣기도 하고 또는 바늘을 가운데쯤에서 가르듯이 한 다음에 중심을 잡아 주십시오. 중심을 잡아준 다음에 밑부분 말고 윗부분을 중심으로 눌러 주십시오. 요것을 3번 눌렀느냐 5번 눌렀느냐 요것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3번 눌렀을 때의 풀림의 속도, 5번 눌렀을 때의 풀림의 속도, 요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풀림의 속도를 보고 내가 다음에는 아까보다 2번 정도 더 눌러야 되겠다, 3번 정도 더 눌러야 되겠다, 아니면 한 번만 눌러야 되겠다, 이런 변화를 주어서 풀림의 속도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저 배합하라는 대로 비율을 맞춰서 배합했는데 왜 고기가 안 잡히냐? 그것은 결국은 그것을 조절을 잘 못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늘에 이 떡밥이 제대로 잘 달렸느냐를 가늠하시려면 이렇게 달아서 보십시오. 중심에 딱 잡혔을 때 흔들어도 균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는 굉장히 안정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위에 달린 떡밥은 좀 빨리 풀어지는 게 좋습니다. 아래 떡밥에 비해서 위에 떡밥이 풀어지면서 흩어져 내려올 때 고기가 몰려들고 더 뒤에 남아있는 아래 밥을 먹어서 입질이 들어온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떡밥을 5번을 눌러주셨으면 밑에 떡밥은 한 2번이나 3번 정도 더, 그래서 좀 더 오래 남아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의 떡밥 달기냐? 2개의 떡밥을 달아서 집어넣었을 때 찌끝이 살짝 잠기는 정도. 이렇게 상단이요? 톱 끝이 살짝 잠기는 정도. 그래서 채비 정렬이 되면서 내려갔던 그 찌가 살짝 잠겼다가 정렬이 된 이후에는 풀리기 시작하겠죠. 그때부터 서서히 올라오다가 툭 하고 떨어지는 입질.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입질입니다. 그때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챔질하느냐. 이것이 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찌가 서서 내려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변화를 주목하시면 그 물속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봉돌이 자리를 잡았고 떡밥이 내려가면서 서서히 찌가 하강하고 있습니다. 건드림이 약간 나타났죠. 자, 살짝 잠겼습니다. 이럴 때는 살짝 건드려서 지금 이 정도면은 찌 끝이 보일락 말락 하는 정도, 이 정도가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또 건드림이 나타났죠.
떡밥이 풀어지기 전에 공격이 일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먹성이 좋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좀 밥을 작게 달아보겠습니다. 일단 집어할 때는 밥을 좀 크게 넣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집어가 됐다는 건드림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밥 사이즈를 조금 줄여주시는 게, 그래서 붕어가 먹기 좋게 사이즈를 줄여주시는 것이. 아래 위를 다 줄여줍니까? 밑에만 줄여줍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밑에 먹을 것을 좀 줄여주시되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정도 얼마나 되죠? 어우, 좋다. 이 정도면 뭐 30 정도. 30이 채 안 되거나 30 정도. 네. 가장 손맛 좋은 사이즈입니다. 스피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고기 크기보다는 힘을 엄청나게 쓰네요. 그러니까. 예, 물 맑고 스피드가 있는 고기는 뭐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니까. 예. 크기가 중요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빠르고 이런 떡붕어를 맛보면 굉장히 쾌감을 느낍니다. 이게 전청 낚시의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달고 바늘에 달고 던져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육목 맞춤에 사실은 집도 상단 정도 딱 내려서 멈춰서 거기서 서서히 풀어지는 형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를 들어서 함몰 돼 버린다든지 예. 또는 찌가 뭐 4목, 5목 정도 내려가다가 더 이상 못 내려간다. 네.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또 그 대응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우선 너무 무거우면 네. 깊이 잠겨버려서 네. 올라오는 데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는 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너무 많이 눌렀거나 네. 아니면 너무 크게 달았거나. 네. 우선 사이즈를 줄여보고, 그래도 그런 상태가 되면은 누르는 것을 좀 줄여보는 방법. 또 반대로 잘 내려가지 않을 때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크기를 키워본다든가 아니면 더 눌러본다든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크기를 키우는 것은 무게를 늘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많이 눌러주는 것은 풀림의 속도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우선 사이즈, 크기부터 조정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눌러주는 것을 조정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해도 조절이 안 된다. 그것은 이것이 이 떡밥이 수분이 부족하다든가 내려가지 않을 때는 그때는 물을 좀 더 주어서 수정을 한다든가 그런 2차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중축낚시, 특히나 위에 다는 밥의 이미지는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이렇게 하나하나로 벗겨져서 찌타리 고기에 살짝 복원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밥을 먹도록 그렇게 하는 이미지인데, 결국 그렇게 만들려면 이 밥 다는 이 다는 기술, 이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이 부분이. 요거는 뭐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이 잘 안 돼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는데, 요거는 낚시를 하시는 분들께서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게 지우개 이만하게 크게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연습을, 이게 잘못 누르면 안에 공기가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뽀로록 함몰되기 때문에 공기를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가해 부분만 이렇게 매끈하게, 그래서 바늘을 딱 가를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이 공굴리는 연습을, 그래서 압을 조정하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달 걸렸습니다. 예. 지금 상태는 거의 뭐 상당 수명이 지었다 한 3목 정도 복원됐었나요? 그날
어느 정도 상태에서 입질이 들어오느냐 그런 것들은 이제 먹성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좀 더 적극적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우리도 왜 마찬가지로 밥 먹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가까이 와도 식욕이 동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입질 자체가 좀 미온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는 밥 사이즈를 좀 줄여줘서 시원한 입질을 유도해보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좀 더 촉촉하게 좀 전에 그 밑에 밥 좀 줄였었죠? 예. 밑에 밥 크기를. 예, 그런 변화를 주면서 지금 고기의 상태 이런 것들을 파악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중층 낚시, 전층 낚시의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첨가하자면 그 계절적으로 맞는 밥을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그 한 가지 밥 가지고 꾸준히 오랜 동안 낚시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간에 밥을 자꾸 바꾸면 배합을 자꾸 바꾸면은 내가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문제의식을 가지더라도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밥 가지고 반복적으로 가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조절해보고 저렇게 조절해보고 이런 변화를 몸에 익힐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끝나시고 나면 책자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제시된 그 새로운 패턴을 또 익혀나가는데 도움이 익혀나갈 수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막 바꾸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상당히 혼란이 많아집니다. 네. 오늘은 정말로 중층 낚시에 이제 지금 사실은 쥐버가 된 것 같은데 바로바로 입질이 올 것 같은데 이 정도 오늘은 뭐 처음 정말 기본 중층 낚시를 한 거니까 이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장르를 하나 정해서 정말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기법을 한번 제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반가웠습니다.